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그 스위스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엄청 무겁고 커다란 금괴를 지금 당장 쥐고 반대편에 있는 친구한테 스마트폰 메시지 보내듯이 단 3초 만에 휙 전송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아, 그거 정말 상상만 해도 짜릿하죠. 근데 그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오늘날 토큰화된 금, 그러니까 디지털 금이 만들어낸 실제 현실이잖아요. 맞아요,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행할 심층 탐구에서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번쩍이는 세왕 기술이 그 수십 년간 전 세계를 꽉 잡고 있던 견고한 미국 달러의 패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파고들 출처 자료가 딱 그 질문을 다루고 있는 심층 분석 블로그 글입니다. 제목도 금 연동 코인이 달러 패권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거든요. 그 금융의 가장 오래된 전통인 금이랑 최첨단 기술인 블록체인이 만나는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분석해 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의 미션은 그냥 코인 시장 유행을 가볍게 훑어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토큰화된 금이 진짜 글로벌 통화로 자리 잡으려면 넘어야 할 제도적인 한계, 그리고 기술적인 난제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이 부분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대체 지금 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길래 감히 달러 패권을 위협한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건가요? 이게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이 토큰화금 현물 거래량이 무려 9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단 석 달 만에요. 잠깐만요. 90억 달러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 거죠? 직전 연도인 2025년 전체 거래량이 846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거래된 양을 올 초 단 한 분기 만에 갈아치워 버린 겁니다. 와, 세상에. 1년치를 3달 만에 넘어섰다니 진짜 폭발적이네요. 그렇죠. 시가총액도 60억 달러를 가볍게 돌파했고요. 요즘 시장을 주도하는 게 테더골드나 팍스골드 같은 코인들인데 이게 1토큰이 정확히 1트로이 온스의 실물 금이랑 1대1로 매칭되는 구조예요. 아, 그러니까 1토큰을 사면 진짜 금 1온스가 저기 스위스나 런던 금고에 내 이름표 달고 보관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군요. 그리고 그 소유권을 우리는 블록체인 위에서 빛의 속도로 거래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기존 달러 진영에서도 이걸 그냥 넋놓고 보고만 있진 않았겠죠. 그렇죠. 달러 가치를 그대로 추종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들 덩치도 이미 어마어마하잖아요. 테더나 서클 같은 거요. 네, 이게 비교가 좀 민망할 정도인데 2020년 4월 기준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무려 3,170억 달러입니다.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90% 이상을 꽉 쥐고 있는 거죠. 와, 아까 금코인이 60억 달러라고 하셨죠. 그럼 3,170억 대 60억이네요. 체급 차이가 진짜 엄청나네요. 아직은 상대가 안 되죠. 게다가 미국 정부가 작년 2025년에 지니어스 액트라는 아주 결정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지니어스 액트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급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은 그 고객이 맡긴 자금을 무조건 현금, 나 연준 예치금, 아니면 단기 미국채 같은 최고로 안전하고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1대1 이상 채워 넣도록 아예 법으로 강제해버린 겁니다.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보이네요. 토큰화된 금이 블록체인이라는 화려한 기술로 디지털 금본위제라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딱 출시한 거라면요. 달러는 이 지니어스 액트라는 초강력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해서 자기들 생태계 문을 아주 단단하게 잠가버린 것 같아요. 비유가 기가 막히네요. 맞아요. 국가가 시스템에 아예 못을 박은 거죠. 이건 미국 국채로 보증되는 진짜 안전한 돈이니까 안심하고 써라. 이렇게요. 양쪽 다 디지털 금융이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자기들만의 세력을 팍팍 구축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궁금해지거든요. 이 화려한 디지털 금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도 아까 그 3천억 달러가 넘는 달러의 거대한 장벽을 근본적으로 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 우리 과거로 좀 돌아가야 합니다. 출처 자료에서도 이걸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서 분석하더라고요. 혹시 브레튼 우즈 체제나 트리핀 딜레마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경제사에서 진짜 단골로 등장하는 그 트리핀 딜레마요. 1944년부터 이어졌던 체제 맞죠? 네, 맞습니다. 세계 무역이 성장하려면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달러를 계속 찍어서 전 세계에 쫙 풀어야 하잖아요. 근데 달러를 너무 많이 풀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결국 미국 금고에 보관된 진짜 금보다 시중에 풀린 종이 달러가 훨씬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달러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하겠죠. 저거 진짜 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 맞아? 하면서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우리 이제 달러 가져와도 금으로 안 바꿔줍니다 하고 선언하면서 시스템이 붕괴됐죠. 근데 재밌는 건 이 딜레마가 오늘날의 토큰화된 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 금 연동 코인에 똑같이 적용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자, 이 금코인이 단순히 투자용이 아니라 전 세계 무역이나 일상생활에서 결제 단위로 쓰인다고 가정해보죠. 무역 규모가 커지면 결제 수요가 늘어나니까 코인을 더 발행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더 필요하니까요. 근데 1코인이 금 1온스랑 매칭되어야 하니까 코인을 찍어내려면 그만큼의 실물 금을 캐내서 스미스 공고에 계속 채워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물리적인 금 생산 속도가 전 세계 정제 성장 속도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하, 그러면 금고에 실제 금은 없는데 결제는 해야 하니까 코인만 더 찍어내라는 압박을 받게 되겠네요. 맞아요. 만약 그 한계를 무시하고 과잉 발행을 해버리면 과거 1971년처럼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디지털 뱅크런이 터지는 겁니다. 구조적 모순이죠. 잠깐만요. 근데 암호화폐가 처음 나온 목적 중 하나가 원래 그런 거 아니었나요? 중앙은행 통제에서 벗어나는 거요? 오히려 유럽중앙은행이나 국제결제은행 같은 곳에서는 경기 침체 때 돈을 못 풀어서 통화정책 유연성을 잃는다고 이 금코인을 엄청 우려한다면서요. 네, 그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최악이죠. 금리가 고정되어 버리니까요. 근데 사실 코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돈 찍어내서 인플레이션 만드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가장 큰 장점 아닌가요? 이건 뭐 규제 당국이랑 정면 충돌을 피할 수가 없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념의 충돌이 현실 세계에서는 철저한 규제와 인프라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미국 정부가 만든 그 지니어스 액트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이건 그냥 법안이 아니라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합법적인 날개를 달아준 겁니다. 날개요? 어떤 의미에서요? 달러 코인이 디지털 세계에서 인기를 끌면 끌수록 그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는 그만큼 미국 국채를 사들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코인의 성장은 곧 미국 국채에 대한 엄청난 구조적 수요로 직결되는 겁니다. 와, 달러 패권을 디지털 세계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도 자발적으로 연장시키는 완벽한 도구네요. 네, 반면에 금 연동 코인은 명시적인 규제 틀이 없어서 이리저리 치이는 신세입니다. 오히려 자본 통제를 우회하거나 돈 세탁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받기 딱 좋죠. 국경 넘을 때마다 골치 아프겠네요. 엄청나게 파편화된 규제 환경이 기다리고 있죠. 미국에서는 이게 상품이냐 증권이냐 하면서 잣대가 겹쳐서 복잡하고요. 유럽연합에서는 또 미카라는 완전히 새로운 암호자산 규제 허들을 넘어야 해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아예 전면 금지해버렸고요. 청취자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달러 코인은 이미 미국이 쫙 깔아놓은 25조 달러짜리 매끄러운 8차선 고속도로 위를 아무 막힘없이 쌩쌩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금 연동 코인은 어떨까요? 각국 국경 지날 때마다 딱 멈춰서서 저기 트렁크에 있는 그거 증권입니까? 원자재입니까? 하고 매번 톨게이트에서 심사받으면서 울퉁불퉁 흙길을 달리고 있는 셈이군요. 진짜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 고속도로와 흙길의 차이가 바로 결정적인 유동성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미국 국제시장 규모가 25조 달러가 넘잖아요. 달러 코인은 이 거대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반면에 60억 달러짜리 금 코인은 이런 든든한 뒷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규모 면에서 게임이 안 되네요. 그렇죠. 진정한 기축통화가 되려면 그냥 자산 가치만 안정적이라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주변에 감싸고 있는 어마어마한 금융 생태계 전체가 뒷받침해줘야 하는데 금코인은 거비로 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죠. 제도가 아무리 잘 정비된다고 해도 달러의 그 거대한 인프라를 뛰어넘기는 진짜 어려워 보이네요. 그런데 출처 자리를 보면 제도를 다 떠나서 블록체인 기술 자체랑 또 인간의 본성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장벽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업계에서 흔히 이런 말을 하거든요. 코드는 트러스트리스인데 자산은 트러스트 프리다. 코드는 사람을 믿을 필요가 없는데 자산은 사람을 믿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온체인에서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완벽하게 코드로 굴러가니까 누구도 믿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이 금코인의 진짜 가치는 어디서 나오나요? 그야 스위스에 있는 물리적 금고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프체인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겁니다. 현실 세계의 금고에 진짜 그만큼의 금이 있는지, 도난당하지는 않았는지, 보관회사가 파산하지는 않을지, 결국 현실에 누군가를 믿어야만 하는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아, 스마트폰 지갑 안에 코인은 빛의 속도로 전 세계를 날아다니는데 진짜 가치는 차가운 금고 안에 갇혀 있다는 거군요. 그리고 그거 실시간으로 정산하고 감사하려면 비용이나 시간도 장난 아니게 들겠어요? 엄청 들죠. 게다가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 행동의 분성, 즉 그레셈의 법칙이 뼈아프게 작용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 법칙 말씀이시죠? 네, 자료를 보면 2025년에 금 가격이 무려 65%나 올랐어요. 그리고 2026년에는 온스당 5,000달러를 넘나들 정도로 변동성이 극심하거든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다 우리 일상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청취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 지갑에 매일 가격이 널뛰고 심지어 내일은 더 오를 것 같은 번쩍이는 금 코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언제나 가치가 깎 고정된 달러 코인이 있다고 쳐보죠. 그럼 카페에서 커피 마실 때 뭘로 결제하시겠어요? 당연히 달러 코인 쓰죠. 그쵸. 미쳤다고 내일 더 오를 금 코인을 커피값으로 내겠습니까? 그냥 달러 코인 쓰고 금 코인은 장롱 속에 꽁꽁 숨겨두겠죠. 맞아요. 통화로서 시중에 유통되어야 하는데 가치가 너무 좋아서 역설적으로 돈맥 경화가 걸려버리는 딜레마입니다. 게다가 글로벌 결제를 감당하려면 초당 수만 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 온체인 환경으로는 무리거든요. 레이어 2나 전용망 같은 기술적 확장성 문제도 아직 산더미고요. 정리해보면 한정된 실물금, 중앙은행과의 충돌, 파편화된 규제, 오프체인 리스크, 거기에 그레셈의 법칙까지 이 모든 제약들을 쭉 연결해보니까 출처 자료의 최종 결론이 뭔지 명확해지네요. 결국 이 금 연동 코인이 단기간에 달러 패권을 밀어낼 가능성은 없다는 거군요. 네,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금 연동 코인이 달러의 대항마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역할을 맡게 될 거란 통찰입니다. 어떤 역할이죠? 거대만 달러 디지털 금융 운영 체제 위에 얹히는 병렬적인 온체인 안전자산 레이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결제나 인프라 뼈대는 유동성 빵빵한 달러 코인이 담당하고요. 금 코인은 인플레이션 터지거나 지정학적 리스크 생겼을 때 자산을 방어하는 해지 용도로 쓰인다는 겁니다. 둘은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돕는 관계가 되는 셈이죠. 아, 철저한 역할 분담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복잡한 경제 개념들을 머리 싸매고 파헤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결제용인 디지털 달러랑 가치 저장용인 디지털 금의 명확한 역할 차이를 이해하고 계셔야 거대한 디지털 전환기에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기술의 겉모습만 보지 않고 자산이 가진 역사적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게 진짜 핵심이죠. 자, 오늘 정말 흥미진진한 탐구였는데요. 마치기 전에 오늘 내용을 곱씹다 보면 떠오르는 아주 소름 돋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오, 뭔가요? 우리는 스마트폰 지갑 속 코인을 보면서 와, 이건 타이 중앙화되어 있어서 정부 통제도 안 받고 완벽하게 자유롭다 이렇게 믿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결국 그 코인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는 묵직한 금덩어리는 스위스나 런던에 있는 누군가의 물리적 금고 안에 갇혀 있습니다. 만약에 극단적인 지정학적 위기가 터져서 특정 국가가 무력을 동원해 그 금고 문을 쾅 닫아버리거나 자산을 전면 동결해버린다면 우리 지갑 속에 안전하게 암호화된 그 탈중앙화 코인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진짜 서늘하네요. 온체인에서 아무리 자유로워봤자 오프체인이 막히면 끝이니까요. 네, 완벽한 탈중앙화라는 건 어쩌면 현실 세계에 물리적인 닻을 내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깨져버리는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이 모순적인 딜레마에 대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통찰을 한 차원 넓혀줄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